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면서 질병 방역만큼 심리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감염병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마음의 방역이 절실한데요. 네, 최근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서 경제 심리까지 위축된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환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가 확진을 받은 것 같은 불안감과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사재기를 하고 또 싸움도 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 드신 분 많을 텐데 이게 정말 심리적인 불안감이 갖고 있는 그런 공포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감염 재난 상황에서 이제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질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때로 이런 반응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게 되고 마스크도 쓰게 되고 분노로 어떤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네. 위험한 걸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반응이지만 사실 이게 이런 상태가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전에 오랜 역사 속에서 감염병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의 자손들인데요. 그렇죠. 21세기에도 현재 지금 위기를 잘 대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염병 사태를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신종플루나 메르스도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봐도 유독 이번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이 코로나 자체가 워낙 중국에서 몇만 명 이상 예전에 보다도 좀 대유행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지금 시기가 겨울철이라 안 그래도 이제 활동이 제한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내 활동, 노래 교실이라든지 피트니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에 다 어려움이 생겨서 활동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에서 사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고립되고 부정적인 뉴스만 하루 종일 보게 될 때 이게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영향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다시 저희는 그런 또 의무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그 불안감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상태가 심각해지고 아니면 본인이 그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전문 의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괜찮습니다. 어떠한 재난이 와도 80% 이상은 괜찮고요. 근데 이제 10에서 20%, 그러니까 원래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악화되기가 사실 더 쉽고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면은 각종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분들이 느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때 딱 한 가지만 모니터링 한다면은 불면증이 지속되면 이거는 위기 신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상적인 활동이 줄고 낮에 안 움직이고 이게 늘어지게 되면서 밤에 못 자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3일, 일주일 계속 가면 다음날 기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지 1577-0199 같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말씀하시죠. 최근에 그런 현상, 그런 심리 상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사실 요즘 병원에 이제 오히려 소아분들은 거의 잘 안 오는데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분은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불안을 더 호소하시기도 하고 내가 즐거웠던 활동을 요즘 하나도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지금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보니까 이 확진자와 접촉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혼자 있어야 네. 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올 것 같고 또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네. 격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격리는 고립이라는 측면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가격리자들에게 국가의 이제 재난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화나 상담이나 이제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 방에서 못 나오니까 예. 이런 이제 환경적 어려움이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이게 내가 남을 옮기면 어떡하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대인관계의 불안도 큰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격리 시기에는 스트레스가 쭉 올라갔다가 대개는 나중에 해제되고 증상이 없어지면 호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은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이번에 이제 경제에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미치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지 정철진 평론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가질 않으시고요. 또 뭘 구입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어디 뭐 백화점, 대형마트 가도 사람 발길 뚝 끊겨 있고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 뭐 주변에서도 뭐 너무 많이 보실 텐데요. 생필품 외에 소비 자체를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하면 소비, 생산, 투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심리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역시 소비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 심리지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1월만 해도 실은 우리나라 소비 심리지수 꽤 괜찮았거든요. 네. 104를 넘어선 이 10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낙관과 비관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건 소비자들이 돈 좀 쓰겠다라는 건데 104를 훨씬 넘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2월 첫째 주, 둘째 주 설문조사 때는 이게 거의 96, 97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7포인트의 낙폭입니다. 딱 정확히 메르스 때에 떨어진 것 정도로 심리가 완전히 악화가 됐는데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자주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강타를 한 건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조사는 첫째, 둘째, 즉 21일 이전에 했던 조사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는 이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예. 소비 심리는 더 악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소비 악화의 패턴을 좀 보면 여행비는 먼저 가장 빠르게 줄였고요. 네. 그다음에 외식비하고 서비스도 지금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네. 자칫 이 코로나19가 3월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내구재, 즉 자동차라든가 뭐 TV, 냉장고까지 아예 그냥 안 사버리는 단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소비 심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좀 안타깝게도 그런 국면으로 지금 소비 쪽은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평론가가 이전에 저희 1번지 특보 나오셨을 때 네. 메르스 때 학습 효과가 좀 작용을 이번에 하는 것 같다라고 예. 했는데 더 심각한 추세라고 그럼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비교할 때가 사스, 메르스 비교를 할 텐데요. 사스 때를 돌아보면 이제 사스가 2003년인데 그 사스 경우에는 제가 당시 취재 기자였어가지고 잘 네. 기억하는데 2002년이 월드컵이었거든요. 예. 월드컵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그해 말에 중국에서 사스, 홍콩 사스 얘기하다가 2003년 1, 2분기에 타격이 왔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소비에는 큰 충격은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이게 주로 수출 쪽 타격이었었고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SNS가 뭐 발달돼 있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여름에 6월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다가 8월부터 확연히 줄었고 2004년 1월에 종식 선언이 나오게 된 이런 패턴이었고요. 메르스는 실은 좀 컸죠. 2015년 2분기였었거든요. 예. 4, 5, 6월. 근데 지금은 보면 메르스를 내수 충격은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수 쪽은 신종플루가 좀 비슷한데 신종플루는 또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가지고 네. 이 초창기에는 공포스러웠다가 약간 좀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실은 어떤 치료제도 뚜렷하게 없다라고 하고요. 네. 이 전파나 감염력은 뭐 메르스를 또 능가한다고 하고 그때 메르스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아마 소비자들이 더 빠르게 심리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에 대해서 메르스와 사스 때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심리, 스트레스 지수로 인한 부분들은 과거 메르스 때나 사스 때에 비교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전에 메르스 때도 이제 이런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격리나 감염됐던 분들이 30~40%가 이제 우울 척도가 이제 상당히 높았다 이런 예. 보고는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이후에 추적 조사에서는 되게 정상화가 됐고 가장 고위험군은 이제 가족을 잃거나 또 굉장히 과로했던 이제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도 제일 초점은 이제 주변에 이제 가족을 잃으신 분들에게 두고 또 이제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공식적인 발표들 내놓고 있고 보도도 나오는데 보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네. 이걸 오히려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심리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결국 불안할 때는 이게 통제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찾은 것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거를 한층 더 의심하게 되니까 이게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사실 유언비어나 어떤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대립이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한 발 떨어지시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게 그런 뉴스를 봐서 이런 분노, 불안, 스트레스 반응을 느끼면 내가 손해거든요. 네. 내 몸이 다칩니다. 지금 마스크 대란, 뭐 손소독제 대란, 뭐 이런 얘기들 다들 겪고 계실 텐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주요 포털 사이트에 무채국 쇼핑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있길래 뭔가 봤더니 거기 뭐 마스크 판매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접속도 안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클릭하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손에 얻어야지 가족들의 건강에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안전, 이 마스크 문제는 사실 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이제 찾으려고 애쓰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이제 공공을 통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실 마스크의 핵심은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이니까 이 부분에 더 유의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 정부에서는 생산 늘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건가? 사실 저도 거의 구하지 못했거든요.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없어갖고 예.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 마스크의 생산 쪽을 좀 조사해 보면 보통 이제 이번 코로나19 전에는 하루에 생산량이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인데 지금 공장 풀가동입니다. 그래서 1,100만 개, 1,200만 개를 계속 생산해 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당국도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수출로 다 빠져나가서 그랬던 건지 중간에 유통상들이 매점 매석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사해 봐야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오늘 오전 0시입니다. 예. 식약처가 긴급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관련해 가지고 수급에 관한 긴급 조정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고요. 당일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 판매처. 저기서 공적 판매처가 바로 우체국 쇼핑, 네. 또 농협의 하나로 농협이요. 맡은 예. 공용홈 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 외에 이제 식약처 지정하는 곳에서 이제 팔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늦었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과 저도 좀 생각을 하냐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은데 마스크를 못 구하면서 이게 어떤 심리로 이어지느냐?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집니다. 네. 예. 가령 쌓아놓죠. 지금 생필품 사재기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가령 이게 지금 유가, 석유의 파동도 아니고요. 석유 같은 거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안 나니까 뭐 이해한다고 쳐도 네.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이게 금융위기성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마트에 가보면 라면, 또 즉석밥, 생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예. 그런가 봤더니 마스크 때 이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이게 600원 하는 마스크를 1,500원, 그러다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하니까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뭐 라면도 두세 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물도 두세 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또 나쁜 기억 때문에 생필품 네. 사직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오늘이라도 좀 이제 이 공적 수급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좀 심리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업체, 뭐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 저희가 잠시 후에는요 여행업계 또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여행업계도 뭐 굉장히 취소가 본물을 이루고 아예 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연결을 해서 그쪽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 피해가 막심한 곳이 자영업자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뭔가 확진자의 동선으로 확정이 돼서 그곳을 방역 작업을 다 거치면 안전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찾지를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심리를 개선할 만한 뭔가 방안은 없을까요? 어려운 그렇죠.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안전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혹시나 하는 염려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현대 인지 행동 치료의 이제 방향을 제일 잘 묘사한 말인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네. 지금 현실에서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또 바꿔갈 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얘기들 뭐 주변에서 누가 확진을 받았다더라, 아니면 그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렇게 되면 또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면서 오히려 제2의, 제3의 그런 피해들을, 심리적인 특히 피해들을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그런 네, 케이스를 보진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뭐 세계보건기구나 뭐 외국의 감염 재난 가이드라인의 3분의 1 정도가 위기 의사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고 또 이 상황에서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게 공동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저희도 그런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여행업계 관계자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참 많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은 언제쯤 이 여행업계 상황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시점, 특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완연하게 조금 꺾이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추경 투입하는 이제 분야들을 정할 겁니다. 근데 1순위가 현재로서는 여행업계로 보여지는 것이 소비도 가장 먼저 줄이고 큰 폭으로 줄인 것이 역시 여행 쪽 비용이거든요. 네, 네. 예. 여행업계, 그 다음이 외식, 숙박, 서비스 아마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적으로 코로나19의 이제 확산 여부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가고 싶어도 지금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네. 나라들이 속속 업데이트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이런 좀 나쁜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주변에서 그런 당장의 큰 소비를 하라라고 누가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심리를 다시 죽었던 심리를 깨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뭐 희망 아닌 희망을 좀 전해드리면 소비에는 이제 큰 틀에서 좀 보상성 소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과거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터졌었을 때 네. 미국 사람들이 아예 소비를 안 해버렸거든요. 네. 그게 2002년까지도 이어졌고 네. 그때 뭐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버립니다. 예, 뭐 예. 6%에 있는 거를 큰 폭으로 인하를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하다가 네. 어쨌든 이라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지갑을 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그동안에 안 썼던
소비의 그 이상으로 써버리는 그러니까 일명 V자 반등인데 내가 참아왔기 때문에 참아온 비용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소비에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 심리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지만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이제 잡힐 것이고 그럼요, 예. 그때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대구에서도 나왔었고 서울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한 달치를 안 받는다든가 프랜차이저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한 달 임대료를 본사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우리 국민들끼리의 하나의 이런 애틋함과 이런 화합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극복해내는 또 두 가지 측면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일반 종합병원인 줄 알았는데 다 지금 사망자들 그다음 감염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다 감염이 되는 데까지 어떤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좀 아프고 소외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찌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병동에 이제 출입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덜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유독 감염 경로가 아직 제대로 안 밝혀졌지만 뭐 대부분의 분이 감염됐고 감염 자체보다 더 문제는 사실 1000여 명의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12명인데 지금 여기는 100명에 7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분들이고 또 약 80%가 이제 의료급여고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이고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사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나 가족분들이 마치 이제 본인들의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아파하셔서 저희도 참 마음이 무겁고 결국 이게 지금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나 뭐 장애인 협회 등등에서 빨리 이제 정신병동에서는 나와서 안전한 곳에서 치료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다행히 오늘 한 2시 반부터는 한 이제 13분 정도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기고 뭐 23분에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이미 이송이 됐고요.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바람직하게는 정신장애인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유일한 선택지가 이제 입원이라든지 또 시설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신과 병원에 국립으로 보내려고 해도 내과 의사가 없으면 보낼 방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왜 그렇게 그 격리에만 급급해서 전체가 거의 다 감염이 되고 사망자 이렇게 많이 나올 때까지 놔뒀을까요? 방치했을까요? 뭐 그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일 텐데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일 정도부터 발열이 시작됐는데 한 15일부터는 집단 발열이 됐고 그 전에도 독감 때 이렇게 발열이 있었던 때가 있다 보니까 설마 여기 코로나가 그 시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집단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이니까 그게 좀 늦은 것 같고요. 19일 날에는 알게 됐고 정신과 병동은 접촉하고 그룹 치료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다 다인실이고 이런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의 환경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좀 환경이 열악했고 너무 밀집돼 있어 밀폐된 공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병원의 특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정신과 병동이 그런 환경인 곳이 많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신과 병동은 일반적으로는 응급병동, 급성기 병동, 만성 요양병동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법 체계에서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고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제로 굉장히 비용을 낮게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열악한 환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4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확진자는 1,261명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님, 네. 전문가들이요, 중국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면서 사스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이번 사태가 치달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될까요? 사스 때만 해도 중국 경제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5%도 안 됐었는데 로이터의 전망은 네. 중국 다음은 한국일 것이다. 네, 그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타격이요. 예, 그렇죠. 영향받는 거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홍콩보다도 한국 경제가 더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장 높은 상관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6%가 아니라 5%도 아니고 4.8%까지도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고스란히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제 저녁으로 어제 그제 나온 각국 혹은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 중에서는 0.6%, 0.8% 우리 한국을요. 네. 0%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분기가 아니라 1년. 1년이요. 근데 거기는 가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6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시, 즉 상반 1, 2분기라는 하나의 반기를 놓칠 시 0%대 성장률까지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중국 쪽 환경 봐야 되고 우리도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 미국은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혼자 달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그랬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좀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금융시장도 뉴욕 증시가 계속 어제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거의 예. 한 이틀 동안에 7% 넘게. 그러니까 이건 거의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자칫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확진자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건 지금까지와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한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금통위 회의 열리는데 네. 사상 처음으로 1%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거론은 되거든요. 네, 실은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가 연 1.25%고 네. 역대 최저치인데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는 마지막 카드로 예. 쓴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1번째 확진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반반이에요. 인하 가능성도 지금 50%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이 일단 1.25란 자체가 낮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0.25%를 인하하면 연 1%.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카드는 좀 보류하고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돈들만 있으면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추경 쪽의 재정 정책을 보고 한 4월경에 다시 카드를 또 다 쓰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주머니에 이 금리나 카드는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사안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 한국은행에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 평이 엇갈립니다. 그만큼 신종이라는 말이 주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만약에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백종우 교수님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본인이 확진 판정이나 감염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냥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 주십사라는 교수님의 당부를 저희가 꼭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사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변에 그리고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대구 지역으로
이제 달려가겠다는 의료인이 120여 명이 자원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다는 소식을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요. 네. 이런 시기에는 사실 혐오보다는 포용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감염을 이겨내는 데에도 일종의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이미 그래왔듯이 여러 위기를 어떤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 또 다른 또 우리에게 힘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